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만드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빈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해 하시죠? 그래서 무작정 사람들을 찾고 모임에 나가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치 그래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요. 저는 지난주 한 경로당을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는데요.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있었지만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지만 정작 그 안에서도 여전히 외롭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나무는 강하게 자란다고요.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는 이유는 사실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직장 생활에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부모님 모시느라 시간이 부족했죠. 그때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친한 사이입니까? 60년, 70년, 어쩌면 80년을 함께 살아온 자기 자신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죠.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까? 좋은 부모로 보일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나는 그만큼 외로워진다고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가면을 쓴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70대 어르신이 매일같이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늘 허전하고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집에만 계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간 건 즐거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후부터는 경로당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 한두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그 결과 삶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아니, 혼자 있어야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용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요.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사회가 정해준 기준에 따랐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고독의 시간은 바로 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 쓸데없는 걱정, 의미 없는 관계, 억지로 만드는 웃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 체력,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요.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조용한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조용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조용한 마음은 고독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우리 마음도 시끄러워지기 마련이니까요. 세 번째는 진정한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정말 소중한 몇 사람과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고독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고 가식 없이 솔직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성의 발견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과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합니다.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이런 활동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창조적인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더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런 활동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조용한 공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괴테는 70이 넘어서도 걸작을 썼고, 모네는 80평생 수련 연작을 그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고독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죽음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렇다면 그 혼자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으니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실천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간단합니다. 하루 30분부터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 심지어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라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요. 고독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죠.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세요.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재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한다고요.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면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직면, 인생과의 직면, 존재와의 직면이죠. 이 직면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삶은 홀로 있을 때 시작된다고요. 그는 8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이 아닌
오직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사는 것이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원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쓸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은퇴했고, 육체적으로 약해졌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생각에 잠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라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고독은 노년의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바쁜 중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귀한 선물이죠.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세네카의 마지막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고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숙함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